감사합니다. 오늘 주연의 주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쌍꺼풀 수술에서 어떻게 하면 흉터를 최소화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된 게, 제가 오늘 일본을 갔다 와서 오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이쁘게 생긴 아주머니인데, 참 다른 데는 다 이쁜데 눈을 보고 나서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 이쁜 얼굴에 쌍꺼풀을 했는데 눈을 지그시 뜰 때 그 칼자국 지나가는데 너무 흉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떤 선생님이 했는지, 아니면 저 사람 살성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참 그런 제가 100% 알 수는 없지만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흉터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인의 살성도 있고, 그리고 또 의사의 어떤 테크닉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살성도 좋고 의사 테크닉도 좋으면 뭐 거의 흉터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악으로는 살성도 안 좋은 데다가 의사의 테크닉이 부족했으면 뭐 최악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성이라는 건 비교적 타고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건 별로 못 되고요. 물론 그거를 약을 써서 치료 과정이 좀 적게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정말 의사의 테크닉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저도 옛날에 처음 수술했을 때라든지 다른 선생님들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정말 이 환자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되는 게, 수술하고 나서 아픈 건 나중에 지나간다 해도 쌍꺼풀이 소세지처럼 된다든가, 그건 빼고라도 그 꼬맨 부위가 흉터가 많이 남는다든가, 아니면 지글지글하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스트레스에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실 소시지 같은 거는 좀 교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시지 같은 경우는 또 의사의 어떤 좀 어느 정도 노하우를 알게 되면은 소시지 같은 건 좀 좋아지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흉터 같은 경우는, 이 꼬매는 테크닉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흉터가 생기는 경우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눈이 닫히면 이렇게 처진 부위를 뺍니다.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많이 처지니까 많이 잘라내겠죠. 또 젊은 사람들도 지방을 빼거나 그러기 때문에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여분의 피부를 좀 잘라줘야지만 쌍꺼풀이 좀 자연스럽게 이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절제를 합니다. 근데 이 절제했을 때 잘 보면 이 결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가 여기 가고, 여기가 여기 가고, 또 여기서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꼬맸다. 여기는 길이가 짧고 여기는 길겠죠? 거꾸로 여기는 길어나고 여기는 좁겠죠? 이렇게 꼬매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꼬매면 여긴 여분의 피부가 많고, 여긴 여분의 피부가 많고, 여긴 좁고 하니까 꼬매놓으면은 지글지글 하겠죠? 지글지글. 약간 삐딱하게 꼬매게 되, 나중에 꼬매도 꼬매 방향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피부는 길고 여기는 짧고, 그러니까 나중에 실밥을 풀어도 상처가 지글지글하게 남습니다. 길이가 달라지니까. 이걸 상당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할 때 디자인하고 이 자를 부위에 대해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꼬맬 때 우리가 이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쌍꺼풀 하고 나서 끝날 때 이 결을 하나씩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붓기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꼬매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붓기가 빠지게 되면 설령 같아도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꼬매놓고도 나중에 확대경이나 루페를 통해서 봐서 이게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꼬매졌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풀러가지고 다시 맞춰줘야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이 피부가 어디 뭉쳤는지 너무 이쪽으로는 길이가 짧아지는지 그런 거를 결을 잘 보고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빨리 한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늦어도 상처가 마르거나 그러기 때문에 안 좋지만 어느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특히 수술 후반부에 마무리를 잘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인터럽트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사들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말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하고 계속 꼬매주는 컨티뉴 수술하는데 이 방법도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한 번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꼬맨 다음에 만들었는데 하나는 좀 많이 찍고 이걸 적게 적었다. 그러면 이걸 다 풀 수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달라졌을 때 이걸 다시 풀고 꼬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꼬매고 맙니다. 이거는 매듭을 안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빨리 걸릴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뭐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꼬맨다 그러잖아요. 그 결을 정확히 보면서 한 땀 한 땀 꼬매주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암만 잘 꼬매려고 그래도 지금 제가 20몇 년을 꼬매도 약간 결이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다시 그걸 풀러서 그 결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후반부 작업을 잘 해야지만 쌍꺼풀도 깔끔하게 말려들 뿐더러 그 꼬맨 부위가 그 실밥 풀고 자리 잡은다 보면 거의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중에 레이저를 해줘야지만 또 레이저도 흉터 제거, 재생 레이저를 좀 해주게 되면 흉터도 훨씬 더 깨끗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쌍꺼풀은 항상 주름이 생겨서 흉터 부위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나 이럴 때 보면 눈을 지그시 크기 때문에 상처 꼬맨 부위가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특히 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환자들도 이 흉터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좀 디테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의사 선생님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이거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환자 의사들한테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꼬맬 때 이걸 어떤 식으로 꼬매는 거냐, 이렇게 그냥 실도 가는 걸 쓰는지 굵은 걸 쓰는지, 그리고 결 맞출 때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매듭도 어떤 식으로 매듭는지 제가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꼭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수술해서 정말 자기가 이뻐지려고 수술했는데 이 쌍꺼풀 수술할 때 해서 마음에 상처가 남는 사람이 정말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도 역시 사람인지라 100% 잘한 경우는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해서 살성이라든지 뭐 제 테크닉적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저는 정말 제가 병원 의사를 하면서 앞으로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를 더 많이 보거나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나를 봐도 정말 그 환자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리고 이뻐져서 자기가 젊어지고 이뻐져서 항상 즐거움을 찾는데 제가 의사의 어떤 인생의 후반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 스스로도 많이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는 뭐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그 수술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 결 맞추고 꼬매는 거를 잘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이 쌍꺼풀이 수술해서 환자들한테 행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좋은 수술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촬영이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